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은 한 두 여성의 질투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여성의 질투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질투의 스토리 속에 다양한 주제가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었던 친구에 대한 배신의 내용이 있고, 언제나 자신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르시즘에 빠진 한 친구에 대한 무시와 질투의 내용이 있고, 또한 소설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표절의 이슈가 있고, 인종차별의 이슈가 있고, 스토킹의 이슈가 있고, 협박의 이슈가 있고, 다양한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두 여성의 질투의 스토리를 듣고 나시면 이 두 여성 중 어느 한 여성에 더욱더 마음이 가신다거나, 아니면 두 각자의 여성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공감이 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공감이 가지 않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스토리에는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러한 스케일이 큰 이야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오늘 이 두 여성의 질투의 스토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여성의 갈등의 스토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 이 사진에 보이는 돈 돌란드라는 여성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와 연관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이 여성은 백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스토리의 두 번째 주인공은 이 사진에 보이는 소니아 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모두 작가 지망생이었고요. 이 둘이 모두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라이팅 센터에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여성 중에 글쓰기 실력은 소니아 라슨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돈 돌란드 같은 경우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품 준비를 했지만 출간된 작품은 없었고요. 하지만 소니아 라슨은 여러 가지 단편 소설도 발표하고 이쪽 커뮤니티에서는 글쓰기 실력을 인정받고 그녀의 작품이 계속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던 덜란드라는 여성은 보스턴에서 LA로 이주하게 되고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서도 만나고 온라인에서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던 두 여성 사이에 갈등의 시초가 되는 씨앗이 뿌려지는데요. 그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의 씨앗은 던 덜란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감수성이 상당히 발달하고, 또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어떤 정신적 치유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실을 나누고 마음을 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마음의 치유와 진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소중히 하던 그녀는 어느 날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인즉슨 자신의 신장 한쪽을 기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장 기증이 주변에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증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기증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기로 결심한 부분을 페이스북에 있는 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그룹에 털어놓은 내용 중에는 자신의 신장을 받게 될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도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녀는 자신의 신장을 받게 되는 남성을 만나게 돼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신장을 기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자선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도 페이스북 그룹에 올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의 신장 한쪽을 가족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떼어준다는 행위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 행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칭송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녀도 이러한 사실들을 페이스북 그룹에 올렸을 때에는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지인들과 친구들이 격려하는 메시지를 남겨줄 걸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녀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이러한 글들을 페이스북 그룹에 올렸지만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리고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니아 라슨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 안부를 전하는 돈 돌란드의 메시지에 "아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니?" 이런 안부를 묻는 인사가 오고 갔지만, 페이스북 그룹에 같이 속해 있어서 던 돌란드가 신장 기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던 돌란드는 다시 메시지를 보내서 "혹시 내가 신장 기증한 거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고, 그제서야 소니아 라슨은 메시지에 대한 답으로 나 페이스북에서 봤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회신을 받은 던 덜란드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인데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조차 안 되는 게 정말 정상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던이라는 여성이 신장을 기증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격려를 받고 싶은 것도 당연한 일인데요. 그렇지만 친구가 그런 일에 대해서 크게 격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또 비난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 일은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약간 서운한 마음을 던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작가들이 모이는 한 컨퍼런스에서 예전에 보스턴의 라이팅 센터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는 곳에서도 어느 누구도 던에게 신장 기증에 대한 내용을 전혀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던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은 특히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서운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별 수 없죠. 친구들을 강요해서 나 신장 기증했으니 칭찬해줘 이럴 수는 없는 거니 결국 이 스토리도 이렇게 흐지부지 묻혀져 가는가 했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던의 지인이 메시지를 하나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로부터 다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를 남긴 사람은 탐 믹인데요. 메시지의 내용은 얼마 전에 소냐 라슨이 자신이 최근에 쓴 단편소설을 낭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단편소설의 주제가 신장을 자신이 모르는 사람에게 기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혹시 얼마 전에 너가 신장을 기증한 게 소냐의 소설의 소재로 사용된 거 아니냐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고요. 이 메시지에는 소냐도 태그가 되어 있어서 이 메시지를 소냐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메시지를 본 던은 소냐도 이 메시지를 보게 되니 늦게라도 아 그래 내가 정말 너 그 신장 기증한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좋은 주제라 생각되어서 그걸로 글을 쓰게 됐어 뭐 이렇게 답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 페이스북의 메시지를 보고도 소냐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다가 던은 소냐에게 메시지를 다시 보내게 되는데요. 너가 최근에 신장 기증을 주제로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정말 멋진 것 같아. 나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이 메시지를 보낸 후 열흘 후에 소냐가 답을 보냈는데 아직 그 소설은 작업 중이고 신장을 기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장을 기증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던의 신장 기증 얘기에 영감을 받아서 작성한 소설이지만 우리가 보통 소설을 쓸 때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 경우에 신장 기증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고 해서 너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소녀의 회신에 던은 다시 답을 하면서 사실 좀 놀랍다. 너 내가 신장 기증했을 때 한마디도 안 하더니 난 너랑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좀 서운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대해 소녀는 다시 답을 하면서 이 소설이 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신장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만들어낸 영감이다 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던은 내가 신장 기증할 때 한마디도 언급 안 하던 네가 이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썼다는 건 나에게는 네가 정말 기만적이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회신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 소녀는 다시 한번 답을 보내 너가 신장 기증하는 거에 대해서 나라는 한 개인이 그거에 대해서 격려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나는 몰랐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던 입장에서 이러한 소냐의 반응이 상당히 서운하게 느껴졌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서운함을 느낀 던은 다시 한번 소냐에게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했었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여전히 소냐에게는 답이 없어서 던은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도 포스팅했다고 하는데요. 소냐라는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고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녀에게 답이 없어서 던은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또 한 번 메시지를 보내서 아예 화해할 생각이 없는 거냐라고 했고요. 그제서야 소녀는 답을 보내서 너가 이 일로 상처를 받았다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신장기증의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쓴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우리 소설가들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소재를 찾고 영감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내 소설의 신장기증 내용을 다루는 게 문제는 없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서 소설을 쓰는 이런 예술가적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자신에겐 정말 친구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냐가 쓴 소설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보면 소냐가 쓴 소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인공은 추안타오라는 아시아 출신의 여성이고요. 이 여성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차별과 상처에 대한 내용들이 소설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는 추안타오가 알코올 중독증에 걸려있고 차 사고를 당해서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백인 여성이 자신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내용이었고 이 백인 여성은 약간 나르시즘에 빠져 있어서 백인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고 이 추안타오라는 아시아계 여성은 자신에게 구원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자신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그런 여성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초안에서는 이 나르시즘에 빠진 신장을 기증하는 백인 여성의 이름이 던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백인의 신장 기증 여성은 추안타오를 계속 만나길 원했다고 하고 그 소설 속에서 추안타오를 만나서 자신이 이렇게 신장 기증을 한 거에 대한 인정과 감사와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 속의 추안타오는
비록 그녀에게 신장을 이식받아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약간 그 신장 기증자가 자신을 구원자의 역할로 서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던 입장에서는 서운한 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또 소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신장 기증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내가 소설을 쓴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꼬치꼬치 캐묻고 뭔가 내가 소재를 훔쳐온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짜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둘의 갈등은 이렇게 한참 진행되다가 결국 휴지기를 맞게 되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던이 구글 검색 엔진에 소냐 라슨이라는 이름과 신장을 검색어로 해서 검색을 한 결과를 보고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소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소냐 라슨이 쓴 소설에 대해서는 읽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연히 검색을 하면서 발견된 부분은 바로 소냐의 소설 속에서 신장 기증자가 신장을 기증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소설 속에서 신장 기증자가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자신이 실제 신장을 기증받는 사람에게 보냈던 자신의 편지,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편지의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발견하게 된 돈은 소위 말해서 정말 열받고 정말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건데요. 이렇게 자신이 신장 기증받는 사람에게 썼던 진솔된 편지가 그녀가 쓴 소설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건 더 이상 예술가적 영감의 영역을 떠나서 표절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때부터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이 소설이 발표된 단체에 항의하고 소냐 라슨이 학위를 받은 학교에 항의하고 소냐의 소설이 표절이라는 걸 밝혀내는 데 진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더는 소냐에게 저작권 위반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 소냐 측에서는 명예훼손과 괴롭힘으로 맞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소냐의 소설의 초기 버전의 오디오북이 발견이 되는데 그 오디오북 소설 속에 있는 신장 기증자가 신장을 기증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는 던이 직접 보낸 편지와 너무도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흐름으로 볼 때 원래 소설 속에 담긴 편지는 던의 편지와 이렇게 거의 유사한 형태였지만 던이 소냐에게 연락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이후에 소설 속의 편지의 내용이 약간 변경되게 되는데요. 던 입장에서는 소냐가 이렇게 편지 내용을 수정한 게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황급하게 고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하지만 소냐 측에서는 그녀가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냐의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인종차별, 인종 간의 이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인이고 소냐 같은 경우는 아시아계 여성인데요. 소냐가 그의 소설 속에서 그리는 내용을 보면 약간 인종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백인 여성이나 백인이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서 너네들이 나의 것을 뺏어갔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이를 억압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에 대해 소수인종인 주인공이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현실에서 던이 소냐에게 하는 행위 또한 백인인 던이 자신이 신장 기증을 했다고 해서 소냐가 이 소재를 기반으로 소설을 쓴 걸 놓고 자신의 삶을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소설 속에서 그리는 내용의 현실판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이슈라서 여기에서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깊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던이 실제로 썼던 편지와 소냐 소설의 오디오북 버전에 실린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게 밝혀진 이후에 던 측에서는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금액을 높였고요. 이에 대해 소냐 측에서는 이 소설을 통해서 벌게 된 금액이 단돈 425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에 대해서 더는 더 빡치겠죠. 자신이 신장을 기증할 때는 철저히 무시하더니 그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쓰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도 진정성 있게 대응하지 않아서 또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내면서 이건 표절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을 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 소냐 측에서는 오히려 던 쪽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공격한다라고 얘기하니 던 입장에서는 더욱더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서로가 감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던이 신장 기증을 하던 당시에 소냐와 그의 친구들, 던의 친구들이기도 하죠. 이들 사이에서 던의 신장 기증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소위 뒷담화 까는 내용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던이 신장 기증한 행위에 대해서도 약간 비웃고 이렇게 신장 기증했다고 페이스북 그룹에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도 비웃는 내용인데요. 뭐 한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서 야, 나 지금 페이스북에서 던이 올린 신장 기증과 관련된 내용 읽고 있는데 던이 올리는 내용이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묘하게 끌리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이러한 메시지에 소냐도 답을 남겨서 아, 나는 정말 이거 무시하려고 하는데 정말 볼 때마다 너무 불편해. 뭐 이런 글들도 남기고요. 그리고 또 던이 올린 페이스북 포스팅에는 여러 가지 해시태그가 달려 있는데 뭐 do more for each other 이런 해시태그도 있고 living kidney donation 이런 해시태그도 있는데요. 이런 해시태그를 보면서도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 해시태그가 마치 나 좀 주목해줘 라고 하는 것 같아 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냐가 다시 답을 달아서 뭐 어쩌라고 그럼 나도 신장 기증하라는 거야? 뭐 이런 답을 한 것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에서는 소냐가 친구들한테 자기가 신장 기증을 소재로 소설을 쓰고 있는데 던이 페이스북에 올린 신장 기증을 받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너무 괜찮아서 나 이걸 어떻게든 소설에 녹여내고 싶어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이 편지를 소설 속에 가져다 쓰게 되면 약간 죄책감이 느껴진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도 하고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실제 던이 소냐에게 연락해서 이 소설 속에 실린 편지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도 이 친구들 사이에서 메시지에서는 소냐가 절대 그 내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메시지 속의 친구들은 소냐를 두둔하고 있었고 일부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그 내용도 돈이 이거에 대해서 열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소냐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어서 밝혀진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던이 거의 조롱거리였는데요. 그러니까 던이 백인이고 약간 독특하고 뭐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상했는지 소냐는 이 친구들과의 메시지 속에서 아 정말 던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정말 쓸 게 너무나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쓰는 소설의 소재로서 사용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서 완전히 이 여자는 완전 금광이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렇게 사적인 메시지가 밝혀지게 되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되게 가식적이고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 행위가 잘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봐도 뒤에서 누군가를 뒷담화 까본 적은 다 한 번씩 있을 거고 그렇게 저희들이 뒷담화 깠던 내용들도 공개가 된다면 누가 봐도 참 창피한 수준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 내용을 통해서 소냐와 그의 친구들의 가식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사건의 본질의 전체를 다 밝혀주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이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냐 같은 경우는 작가로서 많은 명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작가들 모임에서 강의나 발표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냐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온라인 이벤트에 던이 참석했던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패널리스트로 이야기하던 소냐가 화면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던의 얼굴을 확인하고 약간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 돈은 얘기하기를 소냐를 놀라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냐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 기사는 생각보다 길이가 길고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영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약간 표면적으로 불거진 갈등의 이유만 담긴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던의 입장에서 잠시 정리해보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큰 뜻을 가지고 신장 기증을 결심하고 이를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공유를 했는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이렇게 자신의 신장 기증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던 친구가 이를 소재로 소설을 쓰고 또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신장 기증을 한 사람이 뭔가 구원자의 자리에 서서 신장을 기증받은 사람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사람으로 그려진 부분들이 여전히 불편할 것 같고 또한 그런 와중에 자신이 신장을 기증받는 사람에게 보냈던 편지가 허락도 없이 사용된 부분은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소냐 입장에서 보면 뭐 저희들도 주변에 좀 이런 친구들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늘 자신은 착한 척하고 정말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묘하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짜증나는 친구가 있고 소냐에게는 던이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신장 기증을 하면서 또 페이스북에 이런 글들을 올렸을 때 약간 짜증도 나고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뭔가 저렇게 나름의 희생을 했다고 감사를 강요하는 백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내 소설 속에서 그려지면 좋겠다라고 영감이 떠올라서 소설을 쓴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돈이 표절이라고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녀가 나름대로 억울했을 거라는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깐 내용이 공개돼서 망신을 당하게 된 부분은 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속이 후련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소니아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후회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분들은 각자만의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이 기사가 실린 뉴욕타임즈 사이트에도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있고 그 댓글 하나하나가 다양한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소냐가 건이 신장기증했다고 할 때 약간 곡같게 보였더라도 그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쓰기로 생각을 했을 타임에 또는 던이 연락을 해왔을 때 약간만 던이 듣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얘기해주면서 나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못할 건데 너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너의 이야기 읽고 너가 쓴 편지 읽고 되게 영감을 받아서 소설 하나 쓰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물어봐주고 뭐 소설 속의 인물은 조금 이상하게 그려지지만 그게 너는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소송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